비가 오던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긁어내듯 움직일 때마다 도로 위에 번지는 불빛들이 마치 물속에 잠긴 귀신들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길에서 절대 창문을 완전히 열지 않습니다. 특히 인천 외곽으로 빠지는 국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성입니다. 당시 39이었고 화물 운송일을 시작한 지는 거의 10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냉동수산물을 인천 냉동창고까지 옮기는 장거리 노선이 제 담당이었고 야간 운전은 저한테 거의 생활 같은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트럭 운전이 외롭다고 하지만 오래 하면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휴게소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졸음이 밀려오면 창문 조금 열어 찬 공기 맞고 다시 핸들을 잡고 그 반복이 익숙해지면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것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새벽 2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고 저는 인천 남동공단 쪽 냉동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는 저녁부터 계속 내렸고 도로에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끼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외곽도 타면 전파 잘 안 잡히는 구간 많으니까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뒤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사람 목소리 같은 게 섞여 들렸습니다. 살려. 정말 짧게. 숨이 막힌 사람처럼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어보려는 것처럼 귀가 저절로 긴장되더군요.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다시 노래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피곤하면 별소리 다 들린다 싶었죠. 그날 운행 전에도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아들이 고열 때문에 밤새 응급실을 다녀왔거든요.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고 저는 눈도 제대로 못 붙인 상태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했던 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송도 지나 외곽 국도로 빠졌을 때였습니다. 비가 갑자기 더 거세졌습니다. 앞유리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저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멀리 도로 갓길에 사람이 하나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공사 인부인 줄 알았습니다. 노란 우비 비슷한 걸 입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가까워질수록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산도 없이 비를 그대로 맞고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인 채 그대로 마치 사람 모형처럼.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도로는 밤에 사람이 걸어 다닐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편의점도 민가도 없었고 공장들만 듬성듬성 있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당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을 지나가는 순간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노란 우비 안쪽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얼굴이 안 보인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는데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피부색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고개 각도가 사람 목이 그렇게 꺾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옆으로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핸들을 급하게 틀었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질 뻔했고 뒤쪽 적재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씨발.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다시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비만 맞으면서 저는 괜히 봤다는 생각에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백미러 속 그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빗물 때문에 거리감이 이상해진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가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도 그 노란 우비가 점점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쿵 트럭 뒤 적재함 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짐칸 문은 잠겨 있었고 냉동 적재함은 주행 중에 열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쿵은 더 크게 마치 누가 안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앞 도로는 흐릿했고 와이퍼는 미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또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추워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라디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뒤에서 나는 소리들이 쿵, 쿵 일정한 간격으로 저는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냉동창고까지 이제 30분도 안 남았으니까 도착하면 직원들 부르고 같이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이 설명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머리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혹시 누가 숨어 들어왔나? 사고 난 사람이 매달린 건가? 아까 그 여자 사람이 맞긴 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음 신호 대기 구간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업도로였고 비 냄새랑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동안 내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신경 쓰여서 운전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손전등을 집어들고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 밖으로 나오자 빗소리가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후드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엔진 돌아가는 진동, 멀리서 울리는 쇳소리 같은 바람 소리, 그 모든 게 이상할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적재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적재함 문 아래쪽 틈 사이로 물 같은 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빗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색이 이상했습니다. 검붉었습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에 섞여 흐르는 그 액체는 분명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적재함 안에서 누가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끼익, 그 소리는 냉동 적재함 안쪽 철벽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손전등 불빛은 빗줄기 때문에 자꾸 흐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긁는 소리. 멈췄다가 다시 끼익, 마치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려는 것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누구 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목이 잠긴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적재함 안쪽에서 아주 둔탁한 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쿵! 저는 손전등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운전석으로 뛰어가서 그냥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진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사고 당했거나 누가 숨어 들어갔거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적재함 잠금 장치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에 닿자 이상하게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안쪽 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빗물은 이마를 타고 눈으로 흘러내렸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냉기가 먼저 밀려나왔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하얀 입김이 퍼졌고 적재함 안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습니다. 냉동 수산물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누군가 숨어있을 공간도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쉬려다가 멈췄습니다. 맨 안쪽 경면, 희미한 손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길게 긁힌 자국, 마치 손톱으로 철벽을 문지른 것처럼. 그리고 그 아래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떨렸습니다. 이건 뭐지? 냉동 적재함 안은 영하 가까운 온도를 유지합니다.
피가 저렇게 흐를 정도면 방금 생긴 거여야 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됐습니다. 짐 실을 때 기사랑 직원이 같이 확인했고 이상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은 잠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비린내였습니다. 생선 냄새랑은 달랐습니다. 훨씬 진하고 쇠 냄새 섞인 피비린내 같은 것, 목 안쪽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발목 근처에서 뭔가 툭 건드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며 아래를 비췄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한 뭉치, 냉동 박스 밑에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 머리카락처럼.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까 도로에서 본 노란 우비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빗속에 서 있던 모습, 얼굴을 덮고 있던 머리카락,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던 목. 그때 툭 머리카락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마치 안쪽에서 누가 몸을 움직인 것처럼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적재한 문을 3개 닫아버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다시 걸면서 손이 미친 듯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봤다!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든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운전석까지 뛰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시동 상태를 확인하고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전등은 바닥에 떨어진 채 계속 굴러다녔습니다. 그런데 시동을 걸려는 순간 조수석 창문을 누가 두드렸습니다. 톡! 정말 작게.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을 본 순간 온몸 털이 전부 곤두섰습니다. 노란 우비. 그 여자가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였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고 고개는 여전히 옆으로 기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창문 바로 앞에서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도 못 질렀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조수석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툭!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저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조수석 발밑에 물이 흥건했습니다. 아니, 물이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액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차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 속에서 젖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기어를 넣었습니다. 트럭이 급하게 튀어나갔고 바퀴가 빗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백미러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대로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도를 올리는데도 계속 같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와이퍼는 미친 듯 움직였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제 스스로도 믿지 못했습니다. 차 안 비린내는 점점 심해졌고 조수석 바닥에 검붉은 액체는 아직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벨소리에 저는 거의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제 목소리를 들은 아내가 바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운전 중이야. 근데 아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 씨, 방금 어떤 여자가 집 앞에 왔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비 맞고 서 있었는데 계속 현관문 두드렸어.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 여자가 전화기 너머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이름을 알고 있었어.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와이퍼가 지나갈 때마다 도로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성 씨, 그 여자 목이 이상했어. 태성 씨, 그 여자 목이 이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백미러를 다시 봤습니다. 빗속 도로 위, 노란 우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더 무서웠습니다. 문 열어줬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무 이상해서 인터폰만 봤어. 계속 고개 숙이고 있었거든. 그럼 지금은? 없어졌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미칠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집까지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 설명도 안 되는 그 느낌이 머릿속에 박혀버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 누가 와도 열지 마.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귀신 같은 걸 본 것 같아. 그런 말을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나중에 얘기할게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빨리 냉동창고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불빛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때부터 도로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분명 몇 번이나 다닌 길인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보였고 공장 건물들은 전부 불 꺼진 채 검은 덩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차들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도 가끔 화물차는 지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제 트럭 엔진 소리만 도로 위에 혼자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계속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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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애써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안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신호대기 중 결국 천천히 조수석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붉은 액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바닥 매트 위에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 작은 여자 발처럼 보였습니다. 그 발자국은 조수석에서 시작해서 제 뒤쪽 침대 칸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트럭 뒤쪽에는 간이 침대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기사들이 잠깐 눈 붙이는 공간. 평소엔 커튼 쳐놓고 거의 안 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커튼 아래쪽으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툭, 툭.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커튼 안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안에서 숨 쉬는 것처럼. 저는 식은땀이 목 뒤를 타고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당장 차 세우고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한밤중 산업도로 한복판이었고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만약 진짜 누가 뒤에 있다면 차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 위험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튼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쉰 숨소리 섞인 목소리.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왜 두고 갔어?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두고 갔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3년 전. 같은 인천 외곽도로였습니다. 그때도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운행 중 사고 현장을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 아래로 뒤집혀 있었고 경찰도 아직 오기 전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젊은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목이 심하게 꺾인 상태로. 그날 저는 신고만 하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배송 시간이 급했고 경찰 오면 몇 시간 묶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별 생각 안 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 얼굴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반쯤 열린 입, 그리고 꺾인 목.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이, 바로 제 귀 뒤에서. 나 혼자 있었잖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럭이 미끄러지며 도로 한쪽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뒤쪽 커튼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기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노란 우비 차림으로 고개가 옆으로 꺾인 채
머리카락 사이로 검게 젖은 입술이 보였습니다. 그 입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왜 그냥 갔어? 저는 그대로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고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컨테이너 트럭이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저는 거의 정신없이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백미러를 봤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커튼만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그 사이로 뉴스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3년 전 인천 외곽 국도에서 발생한 미확인 뺑소니 사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26살 여성 박은서 씨로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뉴스 음성은 계속됐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지나가던 화물차 기사였으나 신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저는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그 사고, 경찰 조사 때 저도 참고인으로 연락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단독 사고라고 들었는데 왜 지금 라디오에서는 다르게 말하는 건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피해자 이름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박은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날 사고 현장에서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었다는 걸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 여자가 움직였었으니까 손가락이 딱 한 번 살려달라는 것처럼. 근데 저는 외면했습니다. 경찰 오겠지 싶었고 괜히 엮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숨소리.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가지마. 이번엔 가지마.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제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는 것처럼. 저는 그대로 휴대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땀으로 미끄러졌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 뛰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제가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칙!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시에 트럭 내부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순간 차 안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앞 유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차 안 구조가 짧게 드러났다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침착하려 했습니다. 환청이다. 피곤해서 그런 거다. 계속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차 안 온도가 갑자기 너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히터는 분명 켜져 있었는데 입김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비린내, 그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썩은 물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바람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누가 웃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자 웃음소리. 아주 낮고 끊기는 웃음. 히. 저는 창문을 바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미러에 뭔가 비쳤습니다. 뒤쪽 침대 칸, 커튼 사이 틈, 거기에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 하나만, 새하얀 눈동자. 저는 그대로 소리를 지르며 백미러 각도를 꺾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더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저 멀리 오래된 주유소 하나가 보였습니다. 불은 반쯤 꺼져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의 미끄러지듯 주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빗물은 천장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주유기들도 전부 젖어 있었고 주변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 없어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퍼졌습니다. 잠시 뒤 사무실 안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문이 끼익 열리더니 노인이 한 명 나왔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뒤 트럭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경찰 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제 트럭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어디서 태웠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요? 노인은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뒤에 탄 거. 제 온몸에서 소름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저는 거의 끌려가듯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오래된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TV에서는 화면 지직거리는 새벽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문을 잠갔습니다. 철헉, 그 소리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아저씨,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묻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타났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 붙이는 손끝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봤어.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가끔 나타나 노란 우비 입고 도로 서 있는 여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사람인 줄 알아. 근데 태우거나 눈 마주친 사람들은 꼭 사고가 나. 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사고요? 노인은 대답 대신 저를 빤히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그 여자 두고 갔지?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사무실 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 형광등 웅웅거리는 소리, 밖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모든 게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아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에서 그 여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을 때 저는 잠깐 차에서 내릴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무서웠습니다. 피투성이 여자, 뒤집힌 차, 쏟아지는 비, 그리고 배송 지연. 그 상황이 너무 귀찮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고만 하고 떠났습니다.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래 억울하게 죽은 건 자꾸 돌아온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쿵 무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가 트럭 옆면을 손바닥으로 친 것 같은 소리. 노인 얼굴이 굳었습니다. 쿵 이번엔 더 크게. 사무실 창문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밖을 봤습니다. 빗속 트럭 옆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우비, 고개를 숙인 채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옆으로 꺾인 상태 그대로 머리카락 사이로 새하얀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노인은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씨발.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뭐요? 무슨 소리 들려도 누구 목소리 들려도. 노인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특히 가족 목소리.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와 아들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받았습니다. 여보? 근데 들려온 건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낮고 젖은 목소리. 태성 씨.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숨이 젖어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끈적하고 흐릿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휴대폰을 귀에서 떼어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손끝이 저렸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분명 아내 이름이 떠 있었는데 들리는 목소리는 전혀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웃음소리. 끊어진 숨 사이로 새어나오는 웃음이 스피커를 타고 흘렀습니다. 왜 또 가려고 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노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지도 않은 채 거칠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꺼져. 순간 전화기에서 엄청난 잡음이 터졌습니다. 치지직. 마치 스피커가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바로 통화를 끊고 배터리까지 빼버렸습니다. 받지 마.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는 전화는 내 가족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또 소리가 났습니다. 쿵! 이번에는 트럭 적재함 쪽이었습니다. 노인과 저는 동시에 창밖을 봤습니다. 노란 우비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트럭 뒤 적재함 문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철컹! 철컹! 안쪽에서 누가 밀고 있는 것처럼 노인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쪽에 세워둔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확인해야 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지금요? 저대로 두면 여기 들어온다.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노인은 사무실 서랍을 열더니 빨간 부적 같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거기에 검은 먹으로 이상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걸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뜨리지 마. 저는 황당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밖으로 나가자 빗소리가 다시 온몸을 때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고 숨을 쉴 때마다 쇠냄새 같은 비린내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트럭 뒤쪽으로 다가갈수록 그 냄새는 더 심해졌습니다. 철컹. 적재함 문이 또 흔들렸습니다. 분명 안에서 누가 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게 손짓했습니다. 열어. 저는 바로 대답이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잠금 장치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 감촉이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철컥.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냉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얀 입김이 시야를 덮었습니다. 노인은 손전등을 안으로 비췄습니다. 냉동 박스들 사이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검붉은 액체. 그리고 그 위로 맨발 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까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안쪽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툭. 박스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노인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안쪽으로 손전등을 더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스 사이에서 얼굴 하나가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새하얀 피부, 그리고 옆으로 꺾인 목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박스 틈 사이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공간인데도 이상하게 몸이 구겨진 채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것처럼 머리카락 사이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찾았네. 목소리가 갈라진 채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눈 마주치지 마. 하지만 늦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눈이 보였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희끄무레한 눈, 죽은 생선 눈 같은 눈동자. 저는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으로 이상한 장면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사고 현장, 뒤집힌 승용차 안, 빗물 속에서 떨고 있던 여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저는 들었습니다. 분명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웠으니까. 사람 죽어가는 걸 보면 인생이 엮입니다. 경찰 조사, 병원, 증언.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 기억이 머리를 찢듯 밀려왔습니다. 으악! 저는 정신없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노인이 적재한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괌! 그 안쪽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정말 사람 비명처럼 길고 찢어지는 소리. 끼야!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적재함 안에서 미친 듯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뭐예요?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데려갔으면 끝났을 건데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요? 노인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사고 난 사람은 그날 죽었어. 근데 넌 개를 봤잖아. 비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노인은 낮게 말했습니다. 보고도 버린 순간부터 따라붙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적재함 안쪽에서는 계속 미친 듯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긁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여자 웃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아빠? 순간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적재함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아? 노인이 바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보지 마! 하지만 적재함 안에선 계속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 아빠 추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을 밀치고 잠금장치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정신 차려! 저는 비틀거리며 그를 봤습니다. 노인 눈빛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바로 그때 주유소 불이 전부 꺼졌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뒤에서 젖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들려온 숨소리는 사람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오래 잠겨있다 나온 누군가가 겨우 숨을 들이쉬는 소리 같았습니다. 훅. 차가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끝난다는 걸. 주유소 전체는 암흑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 없이 꺼진 공간에서 빗소리만 미친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하지만 인간은 그런 말을 들으면 더 돌아보고 싶어집니다. 특히 바로 뒤에서 누가 숨쉬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정면만 봤습니다. 검은 어둠 속에서 제 트럭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재함 안에선 여전히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철판을 손톱으로 뜯는 듯한 소리. 그런데 이상한 건 제 뒤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후, 후, 이제는 젖은 머리카락이 제 목에 닿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거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 씨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노인은 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듣지 마.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울먹이는 소리, 떨리는 숨. 문 앞에 누가 계속 서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도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끄는 동안 그 생각이 들자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들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빠. 저는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반사적으로.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 얼굴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코끝이 닿을 거리.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하얗게 질린 얼굴.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꺾인 목. 여자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판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넘어지며 진흙탕에 처박혔습니다. 노인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주유소 건물 안쪽 어디선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쨍그랑. 그리고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깜빡 희미한 형광등 아래 여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 그 발자국은 천천히 사무실 안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끝났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 마주쳤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저게 대체 뭐냐고요. 노인은 대답 대신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그리고 창문 커튼까지 전부 닫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라이터 불도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노인은 벽 한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길에서 죽은 것들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억울하게 죽거나 버려진 사람들. 형광등 불빛이 그의 깊은 주름을 흔들리게 비쳤습니다. 근데 저건 좀 달라. 뭐가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건 데려가는 놈이야.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데려가다니? 혼자 죽은 걸 못 견디는 거지. 빗소리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을 본 사람, 외면한 사람 붙잡고 끌고 간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 뒤쪽 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툭! 정말 작은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툭! 또 누가 문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끼익! 아주 천천히 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을 봤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뒤쪽에 숙소 하나 있어. 뭐요? 날 밝을 때까지만 버티자. 솔직히 저는 당장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아까 그 여자는 순식간에 제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노인은 저를 데리고 사무실 뒤쪽 복도로 갔습니다. 오래된 직원 숙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심했고 형광등은 계속 깜빡였습니다. 복도 끝방 하나에 들어가자 노인이 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은 좁았습니다. 낡은 침대 하나와 오래된 선풍기, 작은 TV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에는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구석에서 소금 봉지를 꺼내 문 앞에 뿌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효과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TV 전원을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벽 방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CCTV 화면 같은 게 잡혔습니다. 흑백 화면, 주유소 바깥이었습니다. 빗속 제 트럭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란 우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인 채 가만히. 그러다 아주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흑백 화면인데도 눈이 보였습니다. 희끄무레한 눈, 그리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TV 스피커에서 잡음이 터졌습니다. 치지직, 그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찾았어. 순간 화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CCTV 화면 속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안. 저는 식은땀이 등으로 흘렀습니다. 노인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젖은 맨발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었습니다. 발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적,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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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컥.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잠겨있는 문인데도 손잡이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치 밖에 있는 누군가가 조용히 아주 참을성 있게 문을 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처럼 저는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노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 형광등은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천장 어딘가에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툭, 툭. 그리고 문 아래 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빗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비린내가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썩은 냄새와 피 냄새가 섞인 것 같은 역한 냄새.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 씨.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지 마.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아들 목소리. 아빠, 문 열어.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리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진짜라면? 혹시 내 가족이 진짜 위험한 상황이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특히 공포 속에선 더 그렇습니다. 문 밖에서는 울먹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빠, 무서워. 저는 결국 문 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제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열면 다 죽어.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밖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습니다. 정적,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히흐. 제 온몸에서 소름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더 이상 사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젖은 목구멍 안에서 끓는 것 같은 소리. 문고리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철컥 철컥. 그러다 갑자기 쾅! 문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안쪽으로 휘었습니다. 쾅! 또 한 번.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으며 못 버틴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뒤쪽 창고로 가야 돼. 뭐요? 여기 뚫리면 끝이야. 문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쾅! 경첩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방 뒤편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나는 좁은 통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의 뛰다시피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불은 계속 깜빡였고 벽에는 오래된 물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콰칙!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뛰어! 우리는 복도 끝 철문까지 달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근데 손이 너무 떨려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는 젖은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철벅, 철벅,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공포 때문에 거의 울먹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노란 우비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뒤틀린 사람처럼 비정상적으로 꺾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벅, 철벅. 노인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우리는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철문을 닫았습니다. 쾅! 바로 다음 순간 밖에서 무언가 문에 부딪혔습니다. 쾅! 헐문 전체가 울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문에 몸을 기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쇠를 손톱으로 긁는 소리. 그 소리가 귀를 긁는 것처럼 신경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는 겁니까?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빗속도로, 뒤집힌 승용차, 살려달라던 여자, 그리고 도망치듯 출발했던 제 모습. 노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죽기 전에 가장 원망한 얼굴이 너였겠지. 그 말은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긁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적.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고 안쪽 어둠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 씨.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노인도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빛이 창고 안쪽을 비췄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왜 혼자 나왔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내였습니다. 아니, 아내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젖은 발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철벅. 하나. 철벅.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처럼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왔네.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꺼졌습니다. 창고 안이 완전히 암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앞에서 여자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훅 넘어가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손을 휘둘렀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귀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 가네. 순간 차가운 손 하나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고 반대편에서 강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누군가 창고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자 제 손목을 잡고 있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밖으로 나가! 우리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순찰차였습니다. 젊은 경찰 2명이 우리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노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고 안은 새까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한 명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순간 모두가 그 경찰을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찰은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뒤에 여자 한 명,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고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고 문이 스스로 닫혔습니다.